시간입니다. 자, 20문제씩 보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좀 속도가 빠른가요? 예, 저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 강의에서 설명하는 것만큼 설명할 수는 없죠. 아무래도 강의다 보니까 테크닉도 좀 익히고, 그리고 앞에 설명한 부분 뒤에 설명하지 않은 쪽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조선시 형벌 제도에 대한 점을 옳지 않은 것은 이란 문제예요. 형조는 형조에서 감옥과 범죄수사를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는 전옥서이다. 이 키워드가 전옥서인데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제 우리가 전옥서는 고려에부터 시작해서 조선까지 가는 어떤 기관이거든요. 근데 수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수갑을 채워야 되나 해서 수갑을 잠그다 잠금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감옥만 나오면 전옥서고, 감옥에 하고 수사가 지금 잠금사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사형수를 수용하는 시설로 남간이 있었다. 왜 남간은 남쪽에 있는 감옥인데, 옛날에 이제 조선의 그 어떤 궁궐에서 이제 의금부라는 데가 있어요. 의금부는 뭐 하는 데냐면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 갖다가 이제 쳐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의금부에 있는 감옥을 남간이라고 한 거죠. 도형법입니다. 도형 일정 기간 동안 관하에서 노역에 종사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평가돼요. 이제 60대 맞고 빠따 맞고 가서 소금을 만들거나 철강을 갖다가 다루게 되죠. 유형은 일종의 안치, 안치는 이제 고관 제작들한테 하는 거예요. 왕족이나 현직 고관들에게 했는데, 대표님께 본양안치라는 게 있고 고향으로 가는 거죠. 첩도 데리고. 절도안치는 제주도나 섬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리안치는 가시나무 울타리를 해가지고 이제 가장 가혹한 거죠. 밖에 못 나와 가족도 못 데리고 가는 것들이 있죠. 됐습니다. 자, 22번. 다음은 교정행영제도 역사적 발전 순서대로 이런 것을, 이거 발전 순서 많이 나오는데, 복, 위, 교, 과, 사 이런 순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수의 시대는 사적 형벌, 린치 단계, 사적 형벌이 가능할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하의 단계는 죄형 전단주의, 카롤리나 형법전, 그때 이제 잔혹하게 손목 자르던 시절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개선 단계가 이제 베카리아, 고전학과, 범죄 형벌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처우가 실증학파, 개별처우 시대죠. 개별처우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인권보호사의 사회적 권리보장과 미국의 유엔 1950년대를 말하는 겁니다. 답은 뭐예요? 3번이 되겠죠. 보기, 교과사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벌의 역사에 대한 점을 옳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예요. 자, 1번. 고려시대는 속전이 있었어요. 속전이라는 건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돈을 내는데 빠따 맞는 거 대신, 태형 대신 돈으로 이제 한 열량 내고 터는 거죠. 네. 모든 범죄가 다 속전이 되는 건 아니고 일정한 범죄만 속전해서 사람 죽이고 돈으로 메꿀 수는 없으니까. 2번. 고구려에는 훔친 물건에서 12배의 배상을 부여하는 일책시기법. 1,000원 훔치면 12,000원 물어주는 건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조선시대 도형의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 3종 틀렸죠. 1년에서 3년까지 1년, 1년 6개월, 2년, 2년 6개월, 3년으로 5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네.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종래 5형이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태형은 유지가 되고요. 1920년대에 일제시대 때 없어지고요. 장형이 폐지가 되고요. 도형은 징역형으로 바뀌게 되고, 유형은 정치범위에 한해서 한다 그랬죠. 사형 그대로 살아있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휴령, 깎아주는 거죠. 형벌제도에 대한 점은 옳지 않은 것인데, 휴머니즘입니다. 휴령이란 범죄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 집행을 엄중공정히 진행하되 죄인의 진실로 불사를 이겨 성심껏 보살펴 용서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주는 일체 행위라 정의할 수 있다. 휴령이란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정도. 휴령에 따른 사형은 유형, 유형은 장형, 도형은 태형. 우리가 이제 전에 얘기했죠. 강강종경이거든요. 강강종경인데 태장도유사라 했죠. 태장도유사. 사형을 유형으로, 유형을 토형으로, 도형을 장형으로. 이 세 가지예요. 틀렸네요. 네. 사형을 유형, 이건 맞거든요. 유형을 도형으로 가야 되겠죠. 참고로 아셔야 될 건요. 이 장형까지는 사또님이 수령이 하셨고요. 도형과 유형은 관찰사, 지금의 도지사,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 사형은 이제 왕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왕이 누구죠? 얘기하기 좀 곤란하니까. 왕이 재판, 일단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형을 하려면 삼복제라 해서 3번 재판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금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또는 친상입니다. 그럼 보방제도. 그렇죠? 저는 유형은 못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기금고에 해당한다. 됐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25번. 자,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란 문제예요. 조선시대 형벌제도.
자, 첫 번째, 유형은 중재인을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무기금고죠. 귀양 갑니다. 귀양. 2번, 충고는 왕족이나 현직 고관인 사람에 하나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키는 거. 충고는요, 어디 가는 거죠? 도형 대신 군대 가는 거예요. GOP 같은 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충분이 아니라, 이제 안치죠, 안치. 네, 틀렸네요. 답은 2번. 도형은 오늘날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률 관하에서 사돈이 와서 소금을 붓거나 쇠를 달고 놓으면 힘들잖아요. 네, 이런 것들. 자자형은요, 이게 부가형이에요. 부가형. 그래서 부가형인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자발찌 차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보호관찰 같은 거 하는 것처럼 이제 글씨를 갖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펴서 음자, 도둑놈 도자 이런 식으로 새기는데, 이게 언제 없어지냐면, 이 자자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얼굴에다가 그림 하고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들어가서 산적이 되거나 그래요. 그럼 더 치안상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그러지 마라. 그래서 영조 때, 조선 영조 때 이 인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글씨 새기고 이런 사람들은 그만두게 됩니다. 또 도구도 없어지게 돼서 영조 때 폐지된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영 아니다 싶어서 영조 때 폐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조 대왕께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조선시대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조선 형벌제도. 항상 시험에는 조선이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도형은 형 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의 자의가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남용의 폐해가 많았다. 남용이 많은 건요, 곤장이에요, 곤장. 곤장남, 장형. 장형입니다. 네, 왜냐면요, 장형까지를 갖다가 사또가 때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도형 같은 경우에는 관찰사의 오케이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장형, 곤장이 가장 남발되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힘없는 사람도 곤장 때려 죽이는 겁니다. 자, 질병에 걸린 자나 임신한 여자는 태형을 하지 않고 돈을 받았습니다. 태형 대신. 장형은 태형보다 중함으로 두 빠따예요. 그래서 6, 7, 8, 9, 10 해서 5등급. 보통 별도로 집행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도형에 대해서는 60대 때리고 유형은 100대 때리고 보냅니다. 유형은 안치는, 유형 중 안치는 왕족이나 고관 현직자인데 유거의 성질에 따라 고향으로 가는 본향안치. 이제 우리가 이제 허준이 본향안치가 됐었다 그랬죠. 허준이 첩 때리고 동의보감스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절도안치, 섬으로 가는 거고, 위리안치는 누가예요? 가시나무 울타리로 해서 하는 것은 혼자 있는 겁니다. 반종처럼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리안치는 가시나무 울타리에서 바깥에 있는데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돌봐줘서 하루에 한 끼씩 먹을 거 던져주면 그거 먹고 하다가 결국 독약 넣으면 죽는 겁니다. 위험하다. 27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정 역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라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선시 장형은 갑오개혁 이후에 폐지되었다. 네, 좋습니다. 장형 폐지. 미군 정기에 선시제도가 있었고 간수 교습 규정. 자, 이 키워드인데요. 선시는 우량 수용자 석방령이라 해서 1900 미국에 48년도에 들어와요. 그래서 53년에 폐지가 되는데, 가석방이 생기면서 이게 폐지가 되는데, 일정한 뭐예요? 예를 들어 용접을 한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가석방과 비슷하게 일정한 일을 갖다 빡세게 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이라면 시급이 8만원인데 16시간이라면 시급이 뭐예요? 16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일에 종사하게 되면 형기를 갖다 하루를 이틀로 쳐주는 자기형 단축제도, 영어로 굿타임 시스템, 선시 제도를 말하는 건데요.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 가는데, 이 간수 교습 규정은 1917년에 들어오는데요. 이 1917년은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그래서 간수 교습. 그래서 학교가 들어가면, 일단적으로 학교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국사 시간에도 배우면 되겠지만 대부분 일제시대 때 만들어지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수교섭소가 지금의 법무연수원이에요.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이고요. 일본에서 이런 거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형무관이라고 해서 불러다가 지금 이제 교도관으로 이미 바뀌었죠. 61년에 형무소가 교도관으로 바뀌고 형무관이 뭐예요? 교도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해방 이후에 1945년에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1894년에 마련된 징역표는 단계적 처에 관한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누진처에 누적해 진급하는데, 예, 보통 이제 사람을 넷으로 나눠요. 보통자, 그 다음에 용접이나 유기그릇 잘 만든 특수기회자, 그 다음에 노유자, 그 다음에 부녀자, 이렇게 넷으로 나누고 1에서 2, 3, 4, 5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등급이 좋아지면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걸 누진초라고, 누적해서 진급하는 초인데, 그때만 해도 누진초라는 걸 갖다 외국법에서 보고 대충 뺏긴 거거든요. 컨트롤 CVT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기본 베이스가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갑을 3번 채워둔 놈을 2번 채워주고 그 정도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징역표가 있었다는 건 우리의 누진처우 제도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누진처우가 단기적 처우입니다.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석방제 역사적 발전에 대한 점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조선시대의 휴령 제도는 가석방과 유사한 측면. 1905년 형법대전에 부정된 보방규칙은 죄에서 일시석방할 수 있대요. 네, 좋아요. 1908년의 법률은 종신형 수용자에서 가방을 부렸다. 가방이 가석방이거든요. 여기 시험에서 잘 나온 이유가 원래 종신형은요 죽을 때까지 사는 걸로서 가석방이 없고요. 무기형은 가석방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이걸 구별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종신형 수용자에 대해서도 사형 선고자 빼고 나머지는 가석방을 허용했대요. 1908년법에. 그래서 가끔 시험에 갑툭튀로 나오게 됩니다. 미군 정화에서 선시제대 아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29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행영의 역사. 예, 역사입니다. 1번 고조선시대 행영은 8조곤법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복수죠. 사람을 죽이면 죽인다. 이거 국사 시간에 배우는 거고 시험에 고조선 같은 건 시험에 답이 나오지 않고 그냥 중국집에 나오는 단무지 같은 거예요. 그냥 스킵 나오는 거고요. 조선시대 형벌건데 도형과 유형은 오늘날의 자유형. 도형은 유기징역에 가깝고 유형은 뭐예요? 무기근거에 가까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유박탈. 일제침략기는 일본 행영법규가 그대로 의용해서 근대적 교육형주의 행영을 시행했다. 자, 문제 보세요. 일제침략기라니까 좋게 얘기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죠? 그러면 이제 일제침략기인데 이제 원래 일본의 법은요, 일본의 형사법은요, 란트법이라 해서 네덜란드법을 그대로 뺏겨서 써요. 네덜란드가 굉장히 똑똑한 법이거든요. 프랑스 법도 많이 인용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좋은 법인데 불구하고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등 국민이잖아. 그래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일본 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족차별적 법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들어오는 게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예방구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방구금. 예방구금은 뭐냐면 범죄를 실제로 하지 않아도 위험하면은 집어쳐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태형이 20년까지 살아있어서 태형 빠따. 그러니까 본토의 법에서는 예방구금도 없었고 태형 때리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우리는 이제 식민지다 보니까 좀 조선인은 쳐맞아야 된다 했기 때문에 민족차별주의다. 제가 조선이 쳐맞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조센진 하면서. 4번 미군 정기에는 재소자 석방 청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알면 되겠고요. 2가지가 있어요. 재소자 석방 청원 제도. 내가 죄 없소라고 얘기하면 미 군정에다 얘기하면 이제 그쪽에서 오케이 해주는 게 있고요. 2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우량수용석방 선시도 2가지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교정사를 시기순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시기순으로 나와 있는데, 그죠? 시기순인데 이건 연도는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연도 암기하시면 돼요. 네, 그냥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감염규칙의 개정. 그렇죠? 이거는 1894년 갑오개혁 때 들어오고요. 네. 그 다음에 4개 지방교정청 한다라는 게 이게 1991년도에 들어옵니다. 91년도. 네. 행영법이 어떻게 되죠? 행영법이 1950년대에 들어와요. 민영교도소는 뭐예요? 1999년도에 7차 행영법 시행을 통해서 2000년에 밀레니엄이니까 민영교도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바뀌게 된 게 2007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워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시험에서는 그게 신경 쓰지 마세요. 한 번 나오면 2번 안 나옵니다. 자, 연도 구별하는 건 한 번 나오면 2번 안 나오니까 이거 외운다고 득점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모의고사 때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나 보세요. 자, 31번. 우리나라 교정 역사에 대한 점을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네요. 자,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1번 일정한 조건 아래 형을 대신할 속전, 아까 태형 대신 빠따진 돈 받는 경우가 있죠. 부녀자들. 조선시대 2번 죄인의 수감을 담당한 전옥서는 갑오개혁 이후 경무청 감옥서. 어떻게 되면 처음에 전옥서에 있다가 그게 감옥서로 바뀌어요. 갑오개혁 때. 그 다음에 감옥으로 바뀌고 나중에 일제에서 형무소로 바뀌고 1960년 교도소로 바뀐단 말입니다. 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갑오개혁 시 근대적 행영제도에 더불어 간수교습 규정. 간수교습 규정은 1917년에 들어온다고 했죠? 갑오개혁은 1884잖아. 그래서 학교 나오면 뭐라 했어요? 학교는 누가 한다? 일본이 만들어줬다 했죠? 그럼 3번 틀렸고. 광무시대 때 제정된 감옥규칙의 징역수용이나 누진처우를 규정한 징역표. 개과죄석 수용자를 4종, 보통 노부로 나눈다 했죠. 보통자, 특수기회자, 노유자, 부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순서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30번 교정제도의 역사적 발전 단계 역사입니다. 역사. 자, 우리가
복수의 시대, 위하의 시대, 교육의 시대, 과학의 시대,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 이 보기 교과서 순서대로 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보겠습니다. 일반 예방과 입각한 심리강제와 가혹하고 준엄한, 자, 가혹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하의 시대죠. 네, 위하 시대. 실증주의는 뭐예요? 과학의 시대입니다. 네. 그다음에 인간다운 삶의 권리, 법률구조,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 기본권을 수용자에게 폭넓게 인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가 되네요.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박애주의, 자, 공리주의, 박애주의 나왔으니까 고전합화하니까 뭐예요? 교육의 시대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 정도는 풀고 있어야 됩니다. 복수의 시대만 빼고 다 있네요. 그래서 순서가 나오는 문제는 늘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정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4년도 문제인데 요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맞아요. 1896년, 자, 이거 교정 역사죠. 형률 명례는 형률의 사형, 유형, 역형, 태형인데 왜 그러냐면 1894년에 뭐가 빠지죠? 유형은 정치범위에서 한다고 사형은 그대로 유지했고 역형이 징역형인데 이게 뭐예요? 도형을 뭐로 바뀌었어요? 징역형으로 바꿔줬단 말이야. 태형은 있고 장형은 폐지됐으니까 4개 남았다. 그 얘기 맞아요. 네. 그 다음에 1910년 조선 태형령에 보면 태형은 16세 이상, 60세 남자가 아니면 여자는 못 때렸다는 얘기야. 왜? 죽으니까. 15세부터는 못 때렸거든. 15세. 그래서 노인들 못 때리고 애들 못 때리고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참고로 미군 정화의 시즌 우량한 수용자 석방령 이거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자, 이제 여기까지 대충 맞아요. 그러면 이제 4번이 답이 돼야 됩니다. 조선 감옥령이 언제 생기냐면요. 조선 감옥령이 이게 조선 감옥 규칙. 자, 감옥 규칙이 1907년이에요. 1907년. 여기 밑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해명법은 61년 그대로 가고요. 자, 조선 감옥령 있죠? 네, 조선 감옥령. 이게 1908년입니다. 1908년. 나머지 볼 거 없고. 그래서 처음에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감옥규칙이 먼저 들어야 돼요. 1번, 조선 감옥령이 2번. 행영법이 50년대에 생기니까 61년도 행영법 들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들어가니까 행영법. 그러면 이거는 뭐 설명할 게 없죠.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 감옥 규칙은 어떻게 된다? 1907년. 조선 감옥령이 1984년이 아니라 자, 1908년. 여기서 순서만 요것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수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해설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답이 4번입니다. 소거하면 4번이니까 4번 다 이걸 다 암기한다는 게 현실 불가능하죠. 34번 보겠습니다. 형사사법정책에 나중에 정오에 올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형사사법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회복적 사법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 회복적 사법은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거든요. 이 회복적 사법이라는 게 뭐냐면 가해자한테는 많은 돈을 주고 우리가 사회훈련도 시키고 하고 돈도 많이 들어 1년에 3천만씩 들어가는데 피해자한테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피해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피해 회복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 법의 위반이 아니라 인간관계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어떤 안정성을 다시 확보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이건 시험에서 피해회복과 사회회복의 핵심입니다. 회복적 사회의 가치는 피해자, 가해자 요구배나 지역사회에 들어갔으니까 맞죠? 범죄는 개인과 국가의 갈등으로 인간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위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회복적 사법은 범죄가 발생한 여건, 환경,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아요. 맞고, 회복적 사법은 범죄라는 손해의 복구를 해서 중재, 협상, 회합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맞고, 회복적 사법은 범죄자의 교화 개선이나 교정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등장하였으며 피해자 권리운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니까.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두 개가 틀려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마 만점 방정 문제로 나왔던 것 같아요. 왜? 보통 보면 문제 쉽게 낼 때는 골라라고 하는데 이건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35번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경쟁적 개인주의적이야 공동체야. 공동체적 가치를 갖죠. 끝 됐습니다. 공동체가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함께 되는 거 인간관계 위반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에 물건 훔쳤다가 아니라 내 이웃의 내 형제의 무엇을 훔쳤다라고 생각하고 살으라는 얘기야. 회복적 사법은. 그러니까 법의 위반이라보다는 인간관계 위반을 볼 수 있는 거죠. 형사 절차상 피해자를 강조한다 했죠. 능동적 참여와
감정적 치유. 가족 집단 회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마오리족 뉴질랜드에서 전통에서 비롯된 건데 뉴질랜드 마오리족에 있는 어떤 그쪽에서 실수를 하면 그쪽 가족이 저쪽 가족에 가서 사과하는 제도가 있어요. 예, 그거 얘기하는 거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줘. 왜? 회복적 사고는 피해자의 권리운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됐습니다. 자, 30. 우리나라 조직에 대한 교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X표 쳐도 상관없습니다. 구급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없어요. 자,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이며 맞아요. 이건 맞고 교정 정책 단장은 법무부 장관의 행정 관장 업무를 보좌하는 게 아니라 교정 본부장을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본부장. 가석방의 적용 여부는 가심위에서 심사합니다. 동위원회 위원장은 가처없이 해서 법무부 차관입니다. 차관. 안 보셔도 된다 그랬어요. 법원, 검찰청, 학교 등에 그러니까 이회독 할 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안 보셔도 된다는 건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으니까 이회독 할 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법원, 검찰청, 학교 등에 의뢰한 위기 청소년이라는 건 학교 안 다니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이제 그 보호관찰 파트에서 청소년 꿈키운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맞아요. 네. 부모 대안 교육도 합니다. 술 먹고 아들 때리는 아버지들도 있으니까. 예, 됐죠. 자, 규율심사는 수용자 기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징벌위에는 규율 위반 수용자에 대한 징벌 부과 여부를 하는데 모두 지방교정청에 있는 게 아니라 일선 기관이 있어요. 구치소나 교도소에. 거기서 기관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 볼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인데요. 네.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지문 정도 한번 해설지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37번.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질문은 옳지 않은 것인데요. 이 교정자문위원회는 시험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면 교정자문위원회는 우리가 교정은 남녀 성비가 맞지 않거든요. 교정 파트에서. 그래서 여자를 4명 이상을 해도 여사님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교정청에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자의 관리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교정교회 심의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서 지방교정청 맞고 교정자문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 틀렸죠. 왜 소장? 벌써 답이 나왔죠. 왜? 자문위원은 지방교정청이 있잖아요. 그럼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겠죠. 말도 안 되는 답이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교정자문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데 모든 회의는 공개하지 않아요. 네. 다만 특별한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 4번 교정자문회 회의는 과반수 요청이나 필요하다 인정할 때 제출한다. 이건 다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다 3번, 4번은 쓰레기 지문이고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38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 다른 말로 이걸 일선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원회가 일선기관에 있는 게 있고 일선기관 아닌 다른 위에 여기서 일선기관은 뭐예요? 교도소나 구치소를 말하고요. 위에 있는 건 지방교정청이나 법무부라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교정본부를 말하는 거예요. 기후심사위원회 오케이. 치료감호심의는 안 됩니다. 법무부에 있는 거예요. 징벌위원회 오케이. 분류처위원회 여기도 귀징분 이 세 가지는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기분징. 예. 기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뭐예요? 소장이고요. 징벌위원회만 뭐예요? 소장이 다음 수위자. 예. 분류처위원회에서 소장이 됩니다. 예, 특징 인원하고 다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죠. 기후는 뭐예요? 기후에서 빨리 오세요. 기후 빨이죠. 6에서 8이고 외부위원 2명. 그 다음에 이제 징벌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예요? 5에서 7에 외부위원 3명 이상. 분류처위는 뭐예요? 전원이 뭐죠? 분류심사를 해야 되기 전원이 누구다? 내부위원이고 5에서 7명으로 한 다음에 3분의 2 출석해야 한다는 게 시험에 출제 573이죠. 분류처위원회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형의 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사항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가심위입니다. 가심위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가심위. 가석방 심사위원장은 법무부 차관 가차없이 합니다. 맞아요. 가석방 심사는 위원장 5구 가구 가석방 5구에서 5에서 9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석방 심사위원회 명단과 경력사항은 즉시 공개합니다. 회의록만 5년이에요. 회호 5년이고 나머지는 즉시 공개하게 돼 있어요. 자, 가석방 심사는 가석방 적격 결정하였으면 나오니까 며칠? 5일이요. 나오니까 5일이 됩니다. 나오는 날이니까 5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패턴 문제입니다. 자, 형의 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상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예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자, 아까 했던 내용 그대로 갑니다. 기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수의자. 틀렸죠? 귀의원은 뭐였어요? 귀가 얇은 소장님이에요. 소장. 다음 수의자는 징벌위원장을 말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2번 분류처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기본직이죠. 위원은 소속기관의 부소장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징벌위의 위원장은 바로 소장이 다음 수의자. 요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등등등등. 가석방식 위원장은 법무부 차원 가차 없이 한다 그랬죠. 위원은 등등등 임명한다. 위촉한다. 답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20문제 또 봤고요. 다음 시간에 4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굴 나오게.